또 시작했습니다. 또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AI 월드 원정대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죠. 이제 유료로 참여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겠다. 제가 최근에 너무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자극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도 이제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올인을 할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자랑 컨셉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막 가는 건데 영업 마인드가 좀 사라져가지고 그냥 좀 요즘 독단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너무 하는 것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잘 풀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몰래 해야 되잖아요. 뭐든 연애도 사내 연애도 몰래 하면 즐겁듯이 지금 이 구간을 몰래 즐기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사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고 나눔으로써 같이 하면 더 잘 되는 거니까 결국 제가 자랑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도 제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내지 못할 때는 막 누가 투자해준다고 했을 때 한때 막 들떴었어요. 진짜 투자 되는 줄 알고. 근데 안 됐죠. 그리고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만들어냈었어요. 그런 게 쌓여 있어서 저의 중심에는 해낼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제 과거의 저와 이제 내기 같은 거예요. 자존심 싸움인 거죠. 나는 만들어내서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쓰고 유지보수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인도에도 한 사람, 아프리카에서도 한 사람, 미국에서도 한 사람 이런 거를 나는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살았는데 못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었고 능력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램은 있었지만 현실의 어떤 벽과 인계점을 저는 뚫어내지 못했었고 근데 AI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저는 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저는 협력해야만 저항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나 혼자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안 만들어져요. 이론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게으르든 세상이 자꾸 다른 걸 요구하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되든 이 시간들과 모든 것들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항력이라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똑같아요. AI 때문에 집중력도 올랐고 제가 많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멤버들한테 방금 보여줬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제품을 보여줬고 저도 이거 만들고 있으면서 보람에 이런 도파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신이 드니까 저는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또 인간의 마음이 나만 개꿀 이런 식으로 가고 싶지만 또 저항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품으로 팔게 되면은 저는 이 지금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나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패턴을 정말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이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정말 소프트웨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 언리얼 엔진처럼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엔진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엔진이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언리얼 엔진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조금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청년들은 불안하잖아요. 저도 좀 죄송스러운 게 이 멘트를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긴 해요. 기회는 3년뿐이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너무 제 말을 잘 듣는 분들은 진짜 3년 안에 뭘 해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진 않고 살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노동의 가치는 이제 끝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나의 어떤 이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더 좋아질 건데 마치 제가 3년을 얘기한 거는 AI를 통해서 레거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뀌는 데 한 3년에서 5년 걸릴 것이다. 근데 이건 내가 아니래도 누군가는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선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레거시를 바꿀 수 있는 임계점이 오른 사람들끼리 대결이다. 젊은 분들의 대결은 지금 이 3년 안에 있는 대결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성숙하고 이 세상을 측량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어떤 형태를 또 가져가겠죠. 지금도 100년 뒤를 생각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상업화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기로 달러를 만드는 주체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뭐 지니어스 뭐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 기술력은 기존의 기득권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은행부터 해서. 그러니까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생태계가 이런 재편되고 있는 건 3년 안이에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이 이 판에 끼기에는 너무 젊고
기회로 봤을 때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참여를 해서 해낼 수 있다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참여할 거냐는 거 어떻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소수의 싸움의 대결인데 그러니까 진짜 월드컵 같은 거죠. 국가대표끼리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누가 대표인지는 모르죠. 숨겨져 있는 잠룡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쟁 때 잠룡이 나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강남에 있는 요 사무실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3년 얘기했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었던 측면은 제 주변에는 개발자밖에 없는데 개발 생태계가 가짜 생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개발자가 많이 양성됐고 많은 연봉과 이런 형태 때문에 개발자가 막상 왔지만은 AI로 가장 먼저 대체되는 게 개발자니까 저는 심지어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AI 학과 대학원 LLM 쓰는데 무슨 딥러닝이 필요하며 맞죠? 서버 세팅 서버비도 없고 GPU도 없는데 그런 학과를 많이 만든 것 자체가 정말 유행 따라가는 진짜 불나방 같은 살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 희생은 학생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장 형태인데 전혀 보장이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린 청년들도 너무 많고 기업들도 대기업들도 이제 하청을 축소하게 되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럼 하청 기반의 우리나라 사회였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래도 다수의 어떤 고용을 책임지던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사실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능력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은 어떤 큰 그 공조 시스템에서 생산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기득권이 무너지고 이제 전 세계 경쟁이 돼버린 거죠. 전 세계에서 누가 됐던 간에 AI를 하려고 한 유니콘이 나올 거라는 거는 명확해요. 근데 대부분 2030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오픈 AI 만드신 샘 올트먼인가 그분이 얘기하신 거죠. 그럼 지금 2025년이니까 이제 곧 6년이고 4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잠룡의 나비샤가 딱 등장하는 거죠. 누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월드 원정대를 생각했던 거였어요. 제가 기술 다 줄 수도 없고 제가 알려준다고 해서 따라가지도 못해요. 가치도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수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무엇을 확신하냐도 어렵고 내 내적 동기로부터 지속하는 것도 어렵고 제품을 만들고 가치 있게 상업화시키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은 그걸 유지해 나가면서 경쟁에서 계속 이겨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AI 월드 원정대의 비용이 개개인한테는 어쩌면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기만 50만 원 받을 거고 2기부터는 사실 거의 받을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할인 없다. 2기부터는 100만 원씩 무조건 내야 돼. 자기 인생을 1년 걸고 들어올 거냐. 물론 돈 많은 사람한테 이것도 돈도 아니긴 합니다. 그냥 BJ 보고도 막 몇 천만 원씩 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근데 돈이 있다고 분명히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AI 월드 먼저 하고 있지만 저란 존재 자체가 신뢰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뭔지 뭐 손가락 낸 것도 없고 뭐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믿고 와주시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질문이 그거란 말이에요. 인생 걸어도 되냐, 베팅해도 되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좀 이상한 전제를 많이 깔았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거나 대표로 얘기해 주실 분. 저요? 네. 먼저 할게요. 네. 일단 그 용기가 너무 이렇게 할 마음을 가지게 된 이 용기가 너무 멋있고 약간 제 얘기랑 같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5년이 그냥 안주하는 한 해였단 말이에요. 열정도 없고 뭔가 그냥 꿀 빨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과 되게 대비되면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멋있었고 그리고 베팅을 해도 되는가 이런 불안감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뭔가 제가 작년 10월에 이사님 딱 CTO로 오시고 대표님 오시고 1시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분 찐인데? 하면서 그냥 믿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지금 그 분도 인지부여 계속 하면서 뭔가 확신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시대에 해낼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다음 분 가시죠. 저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베팅하는 게 본인의 인생을 베팅하는 건지 아니면 이사님이 잘 될 건지 베팅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하긴 하거든요. 근데 전자라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님께서 3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3년 안에 빨리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번 턴은 내 턴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마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WWW부터 모바일 이제 AI 나왔는데 3년 안에 제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완전 뱁새인 거예요. 뱁새도 갓 태어난 뱁새인 거예요. 근데 옆에서 황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날아야 돼라는 마음이 아니라 제 다리를 본 거죠.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나는 10년 뒤에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3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서두르는 마음이 저도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완전 다 걸어서 베팅해야겠다라는 마음이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때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난 지금 뭐를 할 때지? 10년 뒤에 뭘 하려면 나는 뭘 해 나가야 되지? 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무언가 본인의 물론 생각이 있겠지만 본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들은 생각으로 뭔가 결정을 했을 때는 나중에 후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처음은 당연히 의지가 엄청 불타오르겠지만 다이어트 처음과 비슷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무조건 다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반, 부정적인 거 반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근데 실패할 가능성이 물론 높잖아요. 근데 네. AI 원정대 1년 참여함으로써 이 목표가 바로 성공하는 게 맞나요?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그 이사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네이버, 그러니까 그런 뭔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제 마음은 나도 저걸 보고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이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만드는 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한 것도 이제 크기가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로 나도 플랫폼을 만들어야지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약간 그 마음이 만약에 같더라면 저도 그 생각을 좁히는 데까지 시간이 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긴 했었어요. 다음 분 있나요? 너무 런던 가시는 분이 할래요? 모든 걸 내려놓고 런던 가시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냥 생각 많으실 것 같아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이라는 거는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을 누군가한테 물어서 찾는다는 거는 아직 본인 안에서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A사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을 내고 받으시는 그 제자분들이 생기실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는 결국엔 본인이 자취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잘 되든 아니든 그거는 이제 좀 더 마음을 단디 먹고 그렇게 나아가는 부분이지 사실 뭐 걱정도 되고 뭐 근심도 있고 생각도 많아지실 테지만 아무도 그 확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확신은 본인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이 본인한테 질문을 하시고 더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진입을 하든 아니면은 아니겠다 하면 이제 런을 치든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시죠. 저요? 저는 근데 이사님 매일 말씀하시는 자기 동기, 셀프 모티베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은 AI 월드 원정대라는 1년 코스지만 크게 보면 이건 사업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거를 가지겠다 자립에 대한 첫 발판인데 사업을 알려면 어쨌든 개발도 중요한데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마케팅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야지 뭔가 저는 지금 다 걸었는데 잘 해줄까요? 잘 될까요? 이거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왜냐면 제가 아까 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임계점을 뚫기 위해서는 AI 월드 원정대를 하는 게 맞는데 이걸 거는 거는 나은 거죠. 그래서 이사님을 역으로 그러니까 이용해서 내가 지금 돈을 내고 있는 그거잖아요. 돈을 내고 있는 걸 뭐라 컨슈머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뽑아내서 내 사업을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베스트지 이게 이사님 때문에 내가 망하고 이사님 때문에 잘 되고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내 사업을 이끌어 나가지라고 생각하면 너무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그게 없다? 만약에 이 진심인 자기 동기라면? 근데 뭔가 어쨌든 이사님도 마케팅적인 걸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는데 뭐 3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러면 또 나 이렇게 그냥 월급쟁이로 살 수 없어.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면 너무 또 슬퍼지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기가 진짜 중요하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가기 위해서는 D도 보고 가야 된다. 근데 나가는 게 진짜 맞으면 가는 거죠. 고 하는 거죠. 일단은 다들 좀 진실되게 말해줘서 감사하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답변을 다 잘 주신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뜨겁다가 식으면서 이제 갈등을 서로 잡고 오랜 시간 갈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인지부여 이제 하면서 느꼈는데 이걸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고객님께서 저랑 똑같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성인 ADHD예요. 그게 똑같은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생을 무엇을 연구했냐고 보면은 성인 ADHD를 극복기였어. 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저는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거는 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을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번아웃이 자주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판에 내가 타버리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자연히 잘 이겨나가다 보면은 내 단점이 잘 안 보이는데 내 단점은 올바른 삶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뭐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기대했지만 실망하고 그렇지만 그걸 나쁘게 보면 이거예요. 실망만 했다. 근데 반대로 좋은 측면을 보면은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해서 방향을 계속 잡아나갔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 나이대에 이르면은 부정적인 거는 일단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평생을 바라왔고 매일 낙심해왔고 슬퍼해왔고 우리가 어려워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성인 ADHD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은 이런 분들을 난 좀 타겟팅을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이 가장 어리석거든요. 저처럼 뭘 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방학 숙제도 잘 못해가지고 준비물도 맨날 못 챙겨가고 학교 생활도 똑바로 못했고 가정 생활도 그냥 챙겨야 될 것들 못 챙기고 회사에서 매일 야근만 하다가 집에 오고 쓰러져 있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회사 생활이 안 맞아요. 일단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은 회사 생활 잘 하면서 이 AI 월드 원정대 하면서 생활비는 회사에서 벌고 제가 만들어주는 프레임워크로 꿀 빨면서 인계점 있게 뚫어 나가면은 아름답죠.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그림은 회사 생활하면서 아니면은 이제 부산에 있는 원장님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병원도 운영해 나가면서 참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비용을 받느냐면은 회사 생활을 하는데 소홀해질 수 그렇죠. 비전도 없고 성장을 못 느끼고 있다면은 제품을 출시해서 키워 나가는 과정이 병행이 되면은 여기 수익이 나면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자립되는 그죠.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돈을 받고 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퇴사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월드 원정대 때문에 퇴사하는 건 아닐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맞아. 회사 생활을 내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보장되지 않고 지금 당장 즐겁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생활에 잘 맞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잘 맞아서 다니는 건 아니고 다들 그렇게 다니죠. 맞아요. 다들 솔직히 돈 벌려고 다니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짜 성장 말하셨잖아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근데 저처럼 이런 AI 월드 원정대 없이 그냥 성장하기에는 네. 너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긴 하죠. 저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많이 고생했지만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스스로 못 견딘 거죠 사실은.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오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상받을 때 되면 전 관심 없어요. 전 해는 게 관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죠. 그럼 또 차디찬 공문에서 또 어디 가야 되나 이러면서 또 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인정받기 위해서 갈아 넣어야 돼요. 인정받을 때 되면 나가야 돼요. 보상 때가 되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는 그런 패턴도 괜찮은 세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개발자가 부족했었어요. 개발자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었죠. 지금은 공급도 너무 많고 수요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수요에서도 양질의 맞아요. 인력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러면 까다로워져.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냥 저의 기질 때문에 내 잘났어 하고 막 진짜 막 다 뒤엎고 그냥 만들어주고 그냥 나오고 막 이런 개판으로 살았다면은 지금은 저 같은 사람을 원해요. 희생해줄 사람, 다 만들어주고 스스로 보상 없이 나가줄 사람, 맞죠? 세상은 그걸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갖 일을 다 해야 돼요. 가면은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죠. 잡일만 하면 괜찮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해내야 될 임계점을 계산하지 않고 바램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그 바램을 다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는 감당하라고 자꾸 주장하는 바예요. 근데 그게 저도 어려운 줄 알죠. 왜냐면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회사 이걸 해야만 회사가 살아남는 정도니까 미래가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이건 다 느끼시는 바일 텐데 그럼에도 제가 감당하는 거는 손해는 책임질 사람 따로 있으니까 죽진 않으니까. 그렇죠. 죽지는 않으니까 죽으러 가는 것처럼 보여도 뚫는 게 좋다. 근데 성인 ADHD가 있으신 분, 저 같은 사람은 오래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갈아탈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업무 작은 회사로 들어갔지만 처음에 5명인데 들어갔다가 이제 20명 리더, 100명의 리더, 1000명의 리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성장이라는 게. 근데 3명 있는 데 갔다가 또 3명 있는 데 갔다가 또 2명 있는 데 갔다가 이렇게 돌면은 계속 패턴이 동일하다는 거죠. 성장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립하기는 나쁘진 않긴 하죠. 그러니까 자립 코스이신 분들은 어차피 난 사업할 사람이면 이 과정을 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웃기게도 인지가 올라오는데 생각이 왜냐면 처음에는 모방을 생각했다가 측량을 해보니까 저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향을 찾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처럼 우리처럼 대화라도 많이 하면은 인지가 그래도 그렇죠. 인지가 빨리 오거나 시행착오 시간을 계속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인데 근데 다른 회사 가면 거의 대화를 안 합니다. 그냥 한숨 회의 때마다 한숨 막막함 내 삶도 못 돌보는 사람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다 돌보겠냐는 거예요. 집에 가서 청소할 에너지도 없고 설거지할 에너지도 없어서 매일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회사 거는 꼼꼼하게 챙겨야 되면은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절대 못하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그 역할에 맞는 사람들이 조금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인 ADHD의 문제는 뭐냐면은 창업을 꿈꾼단 말이죠. 왜냐면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똑똑하니까 사람 다 똑똑하니까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내 삶을 못 돌봐요. 그래서 막상 창업을 하면 게을러지는 성향을 갖고 있다. 제가 그 성향이니까. 그러니까 미루기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루기병 걸리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마음은 앞에 있지만 몸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의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다 저항력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분들은 회사에 가야만 할 수 있어요. 회사에 가야만 인간답게 산다고. 근데 그 회사에서조차도 쉽지가 않는 거죠. 회사가 운동산이 아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진짜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온갖 그 수가 난무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수를 못 읽으면 번아웃이 걸리고 수를 읽어도 같은 전략을 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길이 없긴 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한 방에 제대로 하는 것도 좋긴 하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돈까지 낸다라는 거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돈을 내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받아요. 그렇죠. 돈을 받으면서 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이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AI 월드 원정대에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인 거고. 근데 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면 제 집중력이 올라가고 제 프레임워크가 튼튼해지니까 저한테는 좋은 거예요. 근데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객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성향상. 그러니까 비용을 이제 뭐 병원비를 쓰든 정신과 치료로 쓰든 뭐 다른 회사에 가서 야근을 많이 몸이 베리든
어쨌든 돈이 나가는 삶이라고 치었을 때 지혜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돈 낼 곳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사기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운이 좋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그 교수님이 됐든 강사님이 됐든 학원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진찐이야. 그러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자립이 돼서 운영까지 해보는 경험까지 가서 이 내 IP를 가져간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기회를 가져간다가 제가 AI 월드 원정대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강의로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강의를 해요. 1년간 강의를 했어요. 열심히 막. 근데 물거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평균 회계한다라는 네. 거예요. 좋은 걸 가져다 줬지만 좋은 걸 막상 쓰기에는 혼자 할 때는 그렇죠. 까다로워요. 왜냐면 세상에서 제일 쓰기 쉬운 건 다수가 쓰는 거여야 돼요. 다수가 쓰는 걸 써야 그러니까 개발도 언어도 우리가 자바나 리액트를 해야 고용이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용이 쉬운 것 때문에 이 기술 써야 되냐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거를 하는 걸 알려줘도 문제에 부딪히면은 다수가 쓰는 걸 써야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냐면 거기 문제를 해결해놨으니까. 근데 좋은 걸 쓰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좋은 걸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그 마음이 안 올라오는가? 직접 내가 고쳐야 된다는 마음이, 내가 핸들링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왜 안 올라오는가? 허들이라는 거죠. 어려움이죠. 허들에 딱 부딪히면은 계속 편법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편법 찾으면 평균 획이 되어 있다. 근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하면은 자기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혼자서 다 하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근데 제일 좋은 건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유창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진짜 명찰한 얘기를 듣고 진짜 체화시켜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삶을. 그래서 저는 커서 조금 이 ADHD가 낫진 않았지만 부인이 있어서 조금 나았은 것처럼 보이지만 와이프가 다 해주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는 주의력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산만한데 산만하니까 마음만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게을러진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걸 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누웠어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근데 행동은 따르지 않아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청소도 하고 나를 가꾸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제 그 생각들도 같이 하면서 정리했다가 또 필요한 시간에 그걸 집중해서 만들어내고 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1년 정도는 베팅 해볼 만하다. 정말.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제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참 곤란하긴 한데 사람들은 다 베팅하고 살고 있어요. 알고 보면 어디다든 돈을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쓰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경험을 얻어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AI 월드 원정대를 홍보하면은 홍보 안 하고 싶지만 결국은 자립성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매일 즐겁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고 그걸 키워나가면서 나의 어떤 IP가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관심 없어요. 내 상품이 있고 내가 팔고 있고 내 걸 키워나가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결국 그거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다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졸업을 하고도 회사를 10년을 다녀도 내게 하나도 없는 게 대다수의 개발자일 거예요. 상품이 있긴 있어요. 뭐 만들긴 했어. 저처럼 옛날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기도 하고 쇼핑몰 하나 만들긴 했겠지만은 죽은 유령과 같은 거죠. 그거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대의 번화량이나. 그리고 정말 저도 그냥 이빨만 털어서 돈 받을 건 아니에요. 그냥 프레임워크 제가 만든 거 그냥 줄 거예요. 우리 공통 모듈에서 작동하게끔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돈을 받으니까 지시의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지시받고 수동적으로 한다는 게 분명히 좋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첫 경험이기 때문에 첫 경험으로 어쨌든 출산을 하고 키워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1년 받고 끝이거든요. 이분은 무조건 자립이에요. 우리 시스템은. 스스로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새로 만드셔야 돼요. 계속 키워나가야 될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로 다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이 프레임워크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인지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사실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은 알겠지만은 AI가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시행착오 엄청나게 겪으면서 이걸 리팩토링 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서버 비용 절감하는 거라든지 클라이언트 리소스를 다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분산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개발 과정에는 또 AI가 헷갈리면 안 되게끔 그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만들었다고 해도 진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마 유지보수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AI 월드 원정대의 목적은 매일 내가 즐겁게 컴퓨터 AI 가지고 코딩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계속 키워나가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저는 바닥부터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바닥부터 만든 게 아니어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는 못했지만은 출산하고 운영한다 이거에 가치를 둬야 되고 두 번째로는 AI 기술이 많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AGI가 나올 텐데 이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툴을 가지고 더 쉽게 만드셔서 다 독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서비스는 언리얼 엔진을 제가 제공해주고 언리얼 엔진 사용법을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내시는 거예요. 저항력을 없애고 어쨌든 출산을 하고 생활비를 이걸 같이 벌어 나가는 거죠. 마케팅 자동화부터 해서 글로벌로 제품 포지셔닝을 선점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의존할 거면은 이제 언리얼 엔진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거고. 이제 AI가 발전하면 언리얼 엔진 같은 거를 누구나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 이제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인해서 하시나 회사를 다니면서 하시나 결과물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의 수준으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은 더 뛰어난 게 나오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차피 1년은 정해진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거죠. 대신에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나온다. 그 다음에 허들도 누가 뚫어주면 제가 뚫어줄 거라는 거예요. 허들 어떻게 뚫겠어요? 맞죠? 그냥 저랑 같이 초반에는 같이 꿈을 설계하고 만들고 싶은 걸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계속 토론을 한 다음에 제품을 3번 만들 거거든요. 초벌, 중벌 뽑고 마지막에 프레임워크 적용해서 찐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한 9월쯤에 런칭을 해서 3개월간 마케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업자나 이 모든 거는 제 계정으로 들어갈 거고 제가 8대2로 분배해서 그 비용으로 같이 운영비를 마련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회사를 다니시면서 하는 게 낫다. 근데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면서 하면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내가 1년 유지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고 그러면은 올인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경험치 자체가 커리어로는 훨씬 나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AI 월드 원정 테탄이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했다면 돼. 그렇죠. 내가 토스 인앱에서 이걸 만들었었고 유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마케팅을 이렇게 했었다 하면은 당연히 경영하는 기업은 그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생활비가 있으면 올인하는 게 좋다. 근데 확실한 거는 결과물은 똑같을 것이다. 회사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최고다. 그게 제일 좋죠. 여기서는 하나가 문제예요. 회사 다니면 스트레스 받느냐 안 받느냐의 핵심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없는데 그럼 예를 들면 돈은 내고 있고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돈 낸 사람 된 거죠. 생명 유지.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이사님만 성장하는 응? 그런 케이스가 보여요. 그 결과물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은 가만히 둘 것이고 성장할 거니까
근데 참여해가지고 일이 현업에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제가 다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돈 낸 사람 되는 그게 돈 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거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치를 복리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도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맞아요. 안 받고 AI 월드 원정대도 해서 주말에 고객이고 나는 이제 종이잖아요. 돈을 받으니까 나는 영업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를 갈구시면 되잖아요. 제가 갈구는 게 아니고 돈 낸 분이 저를 갈궈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임워크. 네. 그렇죠. 결국은 이 품질은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 수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능을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시체를 분석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그럼 제가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겠죠. 사용법만 익혀서 하겠죠. 근데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만들어 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코드가 나한테 합당하면 수준이 되면 제 프레임워크 제가 넣어주겠죠. 절대 안 넣어줄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안 넣어주겠지만 웬만하면 거의 안 넣어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제 가이드를 잘 따르면 그게 되겠죠. 규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사실 돈보다는 제 프레임워크가 발전하는데 이 목적을 두고 있는 거고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신뢰도 없고 뭘 믿고 여기 참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인이니까 지금 다들 신뢰가 지인 관계에서 높아진 거지 어떤 외부에다가 저는 신뢰를 줄 만한 사람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요. 그 신뢰는 우리 결과물이 잘 나오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지수 그래프처럼 네. 신뢰가 확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하시는 분들은 다 제 프레임워크에 기여하시는 분이고 결국 저는 제가 열심히 해서 제 프레임워크를 계속 발전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회사를 그만두고 하는 것과 그만두지 않고 하는 거나 결과는 같을 거죠. 근데 거기서 얼만큼 얻어가는. 그렇죠. 내가 얻어가냐, 그러니까 내가 유창함을 가져가냐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 손해는 근데 제일 좋은 사람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회사도 다니고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회사 스트레스도 없고 요것도 기여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미션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니까. 맞아요. 내 마음 수준에 따라서 어려운 미션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분노에 차 있고 에너지가 없고 나는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우울하고 힘들다. 그런 사람은 재밌는 일만 해야 돼요. 잠시 쉬고. 그러면 기여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정성이 들어간 만큼 자기 거니까. 그리고 시간 남으면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도 좀 뜯어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정말 회사를 다닌다고 시간이 없을까라고 봤을 때는 많을 거다라는 게. 왜냐면 AI가 대부분 해주잖아요. 네. 어차피 AI를 잘 다루고 제가 만든 기술을 현업에 녹이면 좋죠. 그렇죠. 현업 일도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면 제가 좀 왔다 갔다 말하는 것 같지만은 맥락은 자기 그릇만큼 맞아요. 자기가 지혜로운 만큼 가져가는 이걸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돈 안 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옆에서 이걸 보고 저 정도는 내가 더 잘하겠는걸? 하면서 그걸 해내고 저항력 없이 집중력을 가져가면 정말 즐겁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쉽지는 않으니까. 이 안에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이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체면을 걸어가지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 부정적인 것도 의심하는 것도 다 죽이고 그런 걸 하는 사람만이 자기 돈을 걸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경쟁자예요. 경쟁자는 수십억을 때려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가 나오는 결과물의 경쟁자들은. 왜냐면 아직도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많죠.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고 그럼에도 제품이 안 나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다 현업에 있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 정답은 있죠. 지혜롭게 다 하는 사람이다. 다중으로 판 펼쳐놓고 맞아. 다 가져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돈까지 안 내면 더 좋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도 이걸로 장사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거 장사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AI 월드 원정 잘될 것 같은 이유가 이거랑 그 주제랑 다르게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완전. 근데 누구 때문에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서 애가 놀고 있어, 퍼져 있어. 근데 이제 공부는 안 되고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명이라도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 세상이 이치라서 신뢰를 만드는 순간 이 사업은 제 메인 작품보다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제 비즈니스 모델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신뢰를 얻는 순간 제가 만드는 협업 툴이라든지 스타트 패키지라든지 제가 만든 쇼핑몰이든지 이게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충성 고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쿠팡을 사용하는 것도 코스트코를 사용하는 것도
환불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판매사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보상을 우선으로 해주고 판매점을 때려잡기 때문에 내가 판매점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저렴하지만은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쿠팡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을 이기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가 있어요. 초저가로 이벤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미메프나 이런 데 왜 막 망했냐면 쿠폰을 겁나 쓰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개이득이거나 이 돈을 냈을 때 손해 안 본다는 형태가 돼서 우리가 협업을 하는 이유도 저는 신뢰를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뢰를 위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만약에 제가 프레임워크를 똑바로 못 만든다든지 제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 되면은 이거 소송하셔야 돼요. 진짜로 소송하셔야 돼요. 이거 사기를 친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그 책임을 안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저는 바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된다고 내일부터 결제하실 분이에요. 근데 제가 거짓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통받기 때문에 제가 먼저 출시를 해서 시행착오를 제가 먼저 겪은 다음에 그 시행착오 비용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시행착오 할 돈과 얻어갈 돈과 이걸 계산을 해서 시작하셔야 된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저한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랑 컨셉으로 또 가면은 의존성을 거의 다 끊어놓은 상황이에요. 회사로부터 의존성도 끊었고 생활비로부터도 끊었고 저는 그냥 내가 살아가면 먹고 살아요. 근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법적으로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실수하면은 내가 또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고객을 유치해서 한다는 게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웃기게도 내가 이런 상품을 안 만들면 누가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네 학원 아니거든요.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 영어학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월드 원정대도 어쨌든 글로벌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스페셜 팀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신뢰가 없을 때는 망상인 거죠. 근데 이 망상이 진실이 된 순간, 그러니까 망상일 때 참여한 사람들은 엄청난 보답을 받겠죠. 왜냐면은 그동안 계속 키우지 않겠어요? 상품을 계속 키우지 않겠어요? 우리가 GPTS라는 걸 하고 있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마음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뭘 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직접 다 해야 되잖아요. 회사 생활도 하면서 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진짜 높다. 근데 예를 들어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진짜 1년 안에 만들 수 있다면은 이득이라는 거죠. 키워나갈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못 만들게 만드는 것들은 내 실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항력이 많아요. 삶에 대한 저항력, 뭐 부정적인 거,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돈을 내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돈을 내줌으로 인해서 AI 월드 원정대의 신뢰는 높아질 거예요. 저야 너무 고맙죠. 그렇지만 어쩌면 역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꿈은 저는 자기 제품 가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진짜로 모든 사람이 꿈꾸는 형태인 것 같아요. 누가 대행하고 싶겠어요? 누가 마케팅만 하고 싶겠어요? 내 제품 키워가면서 내 제품 홍보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품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고 투자 없이는 제품 못 만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있어도 돈이 들어와도 정말 뛰어난 인재, 리더가 그걸 자기를 갈아놓지 않고서는 제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날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던 거였고 그럼 이제 그 벽을 깨준 거는 AI라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진짜 외화 거래 자체가 지금 다 뚫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달러라는 신뢰를 코인에다 연결해놨기 때문에 가치 자체를 변동성이 달러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결제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뭘 팔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자기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라니까요. 이제는 오픈 AI도 이제 성인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는 대부분 컨텐츠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거는 정말 이 시스템이 작동하면 작은 돈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너무 많은 제작비를 들인 걸 보상받아야 돼가지고 월 1억을 벌어도 적자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대다수의 웹 서비스들이 그렇거든요. 너무 많은 인건비가 들었기 때문에 뭐 연 매출 100억 정도 나도 회사 폐업해야 돼요.
왜냐면은 투자자에게 10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평생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이 저는 엄청난 기회인 것 같아요. 자꾸 두서없는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마감 멘트 가시죠. 네. 마감이 안 되네. 있는 마음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있는 생각들 다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선택지를 여러 개를 주셨으니 거기서 또 잡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던 게 신뢰 한 스푼 돼가지고 아마 신청하신 분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은근히 사실 그 꼬시는 거예요. 자기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근데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또 마지막 멘트는 제가 쓰는 전략이 이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품을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뿐 결국 매출을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멈추지 않거든요. 근데 AI 월드 원정대가 많이 참여할수록 저는 가속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쏟아붓는 거 저랑 토론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더 강해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기가 판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제가 저한테 엄청 치사한 전략을 제가 그래서 판짤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안 할 것 같고 판 못 짜는 사람이 할 것 같아.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판을 제가 짰기 때문에 제가 이득을 다 가져간다. 그런 느낌. 그렇죠. 참여자가 어떤 어려운 걸 만들고 싶으면 저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외주 의존성은 많이 끊으려고 해요. 외주는 너무 재미도 없고 외주가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이긴 한데 노력은 외주가 덜 들어요. 따지고 보면 AI 월드 원정대 한 사람이 들어와서 1년간 물론 지금 1기니까 1기가 월 50이라고 하면은 600 정도 되겠죠? 제가 그 보통 한 6천 받거든요. 그 1년간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만들어주거나 피드백을 노력하는 비용을 외주로 받으면 한 6천만 원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10분의 1 가격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외주 주는 사람 왜 나한테 그 몇천만 원 주면서 왜 주겠냐라는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외주 주신 분들은 기술력도 못 가져가요. 맞아요. 유지 보수도 나한테 맡겨야 돼. 맞잖아요. 그럼 계속 끌려다니는데도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 모든 노하우를 다 줄 거라는 거예요. AI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패턴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편향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프레임워크도 나중에 직접 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하는 게 목적이다. 각자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품이기도 하고 자립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기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손해보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너무 치사하죠. 참여하신 분들은 불안하죠. 그죠. 확신도 있고 내가 돈을 썼는데 맞아. 가짜면 어떡하고 하다가 저 사람이 때려치면 어떡하고 도망가면 어떡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바나나 보트 타는 느낌 아닐까요? 뒤집힐 이사님이 여투고 네. 모르겠지만 네. 즐겨 날라. 재밌는 또 타. 재밌었잖아. 그럼 됐어. 끌려다니지만 재밌잖아. 그 정도면 수준이 높고요. 네, 좋은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이 얘기 하는 이유가 각자가 이기는 전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해 볼 수 없는 구간을 판을 짜야 손해를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만약 진짜 할 거면 자기 판을 짜야 돼요. 맞아요. 이사님한테 끌려가면 안 돼. 맞아요. 왜냐면 지금 깔깍들 진짜 많거든요. 음. 그냥 그 뭐냐 제가 매일 말한 베이스 타입사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그거죠. 버블. 버블로도 유저 100만 찍었는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버블 써서 MVP 만들어가지고 투자 유치하고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까지 가는. 근데 이사님 걸 쓰면 진짜 솔루션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타겟팅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판을 짜야 돼. 이분도 만약에 이걸로 진짜 자립을 하고 싶으면. 근데 막 나는 지금 회사도 힘들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거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불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죠.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선택해야 돼요. 판을 짜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불안이라는 거는 잘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 맞아요. 가져도 불안하고. 맞아요. 항상 그러니까 있는 이거 거예요. 사람이 그 생각을 바꿔야죠.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측량이 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 근데 버블도 사용료가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봐야죠. 맞아요. 근데 버블로 100만 정도 할 사람이다. 다시 한번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을 드려야 돼요. 마케팅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돈을 드려야 된다고요. 100만 정도 유저가 데리고 올 사람이면 그러면- 버블에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월 정액을 주고 키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판짜기 나름이라. 그렇죠. 100만 원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법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놈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겠냐. 그러니까요. 사업이 그냥 개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이분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론은 AI 월드 원정대를 굳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형태가 아니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사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너무 좋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션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이사님 존 미션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장은 한다. 근데 그게 자립에 대한 성장인지 아니면 진짜 개발에 대한 성장인지는 그 분이 가져가는 거고. 왜냐면 지금 어쨌든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립이 어렵긴 하잖아요. 얼리얼 쓰는 것도 자립이 안 돼서 우리가 계속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같이 있고 어쨌든 돈을 주니까 좋은 지시를 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메리트가 있다. 근데 돈 안 받고 이사님 지시 받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근데 드는 생각이 네. 지금 그 월드 원정대를 할까 말까 보다 그 이사님 말씀하신 걸 쭉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저희끼리 말하는 그 들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뭔가 지금 뭔가 말씀하셨던 건 1년 뭐 준비를 해놨고 뭐 내년부터 당장이라도 1년 동안 할 수 있고 이것들을 뭔가 딱 정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복잡하니까 다 깔끔하게 치워버리고 들고 있을 수 피스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마음을 놓고 싶은 맞아. 욕구가 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빚처럼 들고 있으면 되죠. 갑자기 또 수준 높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함께 우리 해왔잖아요. 네. 저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달했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가 들고 있는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맞아. 거예요. 그럼 해결을 할 수 그렇죠. 있어. 반대로 좀 편하게 얘기하면 친구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들고 있으면 무의식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문제를 결국 해내게 되는 이 과정인 거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전공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직접 들고 있고 직접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은 풀어나갈 수가 있어서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 어려움을 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면 회사도 다니고 맞아. 이것도 하겠죠. 이것도 하고 그 사이 결혼도 하고 맞아요. 연애도 하겠죠. 연애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다이어트 왜냐면 들고 가고 이것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맞아.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 인간은 클린해지려고 하는 마음. 통제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잘라내려고 하는 게 내 몸에 나쁜 게 있으면은 빨리 수술해서 없애려고 하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걸 하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건 완벽주의도 똑같아요. 잘 만들려고 하는 집착이나 이런 것들도 들고 있는 거에 반대로 가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서둘지도 않을 거고 굳이 AI 월드 원정대에 돈 내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저라고 치면은 저는 AI 월드 원정대 절대 돈 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사님이시니까. 그런 것보다 가장 큰 이득은 양질의 이득은 처음부터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제로 투 원이 제일 베스트죠. 저도 다 모방하려고 하지 돈을 내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사님이어서 가능한 게 저도 이사님 안 만났으면 이런 포켓에서 돈 낼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멘토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매일 다 멘토 찾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사님의 그 내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이득이다. 왜냐면 이사님도 알잖아요. 저희 이사님 만나는 주니어들은 다 붙고 싶어하는 게 배울 점이 많고 어쨌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혼재돼서 그런 건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사님 만나서 이렇게 빠져든 것 같고 그럼 저희 다 빠져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사님의 매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다 이건 너무나.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게 꼬시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가는 목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가대 광고를 해도 안 되고 꼬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대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제 뜻대로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살고 있는 거지 상품도 막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의존성을 걸어버리면 진짜 나쁜 거란 말이죠. 맞아요. 저한테 의존성을 거는 게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면은 저랑은 이제 약간 나쁜 관계가 돼요. 결국은. 너무 의존성. 그래서 저는 항상 느슨한 관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돈을 안 받는 관계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 되는 관계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잘 되면 돼요. 그냥 누군가 잘 되면 돼요. 아 죄송해요. 왜요? 갑자기 그 인라인 AI 기억나세요? 네. 거기 맥 지원을 종료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더니 지금 그 베타 버전 운영을 하는데 오류가 많이 났대요. 그게 어떤 오류냐면 한글 문서랑 워드 문서를 가져왔을 때 양식이 깨지는 문제. 그래서 이게 어쨌든 텍스트 편집기 문제니까
이제 그걸 다시 수정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개발이 이사님 매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다 한글이나 워드 만드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제 윈도우랑 맥의 기반 기술이 달라가지고 다른데 사용자 95%가 윈도우를 쓰니까 맥을 주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빡세게 한다 싶었어요. 갑자기 죄송해요. 아니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스타트업에 고뇌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맥 지원을 종료한다는 게 너무 그래서 제가 말해도 원천의 기술을 가져가지 않으면 네 저기 운영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 때 진짜 GNX 그 엑기스가 나오는 건데 맞아요. 저것도 똑같은 거예요. 안 되니까 원천까지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의존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여기는 또 빠른 방법인 거죠.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만들겠다는 거니까.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만들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한정된 자원에서 사용자 95%가 윈도우를 쓰고 있으니까 윈도우에 아예 올인하겠다 이거 같은.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저분한테 좀 안 되는 얘기긴 하네요. 제가 만들고 있는 편집기는 아 그니까. 아니 여기에 이제 파시죠. 괜찮네. 아니 근데 너 진짜 장난 아닌데? 연락을 해보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파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영업 왜냐면 지금 여기 문제 박자잖아요. 응. 파이어온 헤드잖아요. 맞아요. 맥OS 지원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곧 인라인에서 연락을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 비즈니스 모델이 있나 싶기도 해요. 아니 근데 쓰고 있대요. 유료 사용자가 95. 아니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종료하면 어떡하냐? 윈도우가 95%예요. 한글 문서나 이거를 쓰고 있는. 좀 안 됐긴 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쪽에는 진짜 높은 업체라고 봐야죠. 맞아요. 다른 업체보다는 훨씬 더 높고. 근데 결국은 가볍게 돼 있다. 맞아. 하고 싶은 얘기는 원천으로 안 갔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힘들게 만든 걸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럼 이중으로 시간을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천에 갔다면은 음. 커스텀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만 쓰고 맥만 쓴다는 거는 그러면 그쪽 라이브러리를 특정 그 파스워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아직도 경우는 지금 의존하고 있다. 그렇죠. 특정 파스워드를 쓰니까 윈도우 버전을 맞고 맥은 반대 통제 불가능하게 버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특정 파스워드를 안 쓴단 말이에요.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네. 그 역계산해서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역계산 하면 되지. 깨진 패턴에 따라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편향을 만들면 그 중간 라이브러리를 미드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지. 저기는 아예 파스워드를 의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천까지 갈 수가 없죠 사실은. 누가 원천을 가겠어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에다가 그 오피스 팔거나 옛날에 가면 뭐 수십 년 된 오픈소스 정도 돼야 네. 그 원천을 갖고 오면서 키워나간 거지. 누가 그 원천을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아마 그 문서 변환 파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마 백엔드에서 쓰고 있다면 더 처참한 거고. 설마. 그리고 프론트에 아니면 서버 비용 너무 많이 들 거고. 그죠. 그래도 여기는 그거니까 설치형이니까 그래도 그것도 까봐야 돼. 까봐야 되나? 우리 알잖아요. 우리 꾼들끼리 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설치형이라 가지고. 까봐야 하지. 근데 확실한 거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걸 쓰면서 얼마나 슬퍼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이 진짜 뛰어나게.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예를 제가 맨날 주장하는 맞아요. 바에 대한 지금 뉴스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천에 들어가면은 재밌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무조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뭐 편법을 넣거나 의존성을 거나 그 파서 같은 걸 집어넣어서 뜻대로 안 되면은 그게 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인계점은 완벽한 거예요. 맞아요. 절대 우리 네. 절대로 되는 것처럼 문서 몇 개만 되는 거 100만 가지 문서가 있으면 100만 가지가 안 깨져야 돼요. 100만 가지 중에 2개가 3개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오픈해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계속 투자자 돈 들고 인력 들고 그럼 저기서 레거시 인력 빼고 그거 해낼 수 있는 또 신규 인력 채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레거시랑 신규 인력 해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뭐 이렇게 하는 이 악순환은 그 처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기 눈에 보이는 건 저거지만 네. 안에 조직이 다 깨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 정도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문서를 만들면 좋겠지라는 이 쉬운 생각으로 시작해서 계속 편법 하다가 투자자가 붙고 하니까 고객이 써봤더니 이 정도는 안 되니까 원천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다 날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내가 항상 원천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통제 불가능하면 의존성 걸면 안 된다. 절대. 아무튼 좋은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가 붕 떴는데 죄송해요. 아니요 그 좋은 얘기를 마감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희 끊고 2차전으로 그거 어때요? 그 아까 뭐죠? 프레임워크 만드신 거 오케이. 리뷰.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